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박정희 도의원이 세군산 발전포럼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세군산 발전포럼은 2차 전지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새만금 신항 등 군산의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도 제시해왔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모아서 군산 발전에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도의원과 함께 세군산 발전 포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도의원직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세군산 포럼, 세군산 발전 포럼 회장도 맡게 됐는데요. 우선 이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사단법인 세군산 포럼 회장으로 당선된 박정희 의원입니다. 우선 세군산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단체의 회장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세군산 포럼은 고 최경석 의원님이 회장을 하시면서 군산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지방의 여건이 계속 이렇게 열악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이 조금 더 시민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군산 포럼 회원들이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셨던 거라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을 하고 또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정책 제언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군산 발전 포럼은 이제 출범한 게 지난 2006년입니다. 네. 거의 18년이 네.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단체인데요.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발족이 될 때는 2006년도에 동군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군산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군산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꾼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군산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폭넓은 그런 의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활동 중인 그러한 지역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전문 지식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 전신인 좀 더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군산 발전 포럼이 이제 당시에 그 발족할 당시에 당시 중요한 현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을 이제 한참 논의를 네. 할 시기였고 거기에 대한 동군산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됐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동군산 발전 포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2012년도 당시에 페이퍼 코리아 군산 공장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팽배해졌는데 사실상 이런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에 맞물려 가지고 아주 지지부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주민들은 페이퍼 코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 때문에 네.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서 동군산 발전의 걸림돌로 이 페이퍼 코리아가 대두가 됐어요. 네. 이렇게 지역 내에서는 이 페이퍼 코리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뜨거운 감자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창립 6주년 그러한 포럼으로 페이퍼 코리아 이전을 위한 시민대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시청 관계자라든지
페이퍼 코리아 관계자라든지 지역의 전문가, 언론인 또 시민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호 신뢰를 갖게도 하고 네. 또 군산 발전을 최우선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서로 이야기가 다 잘 돼서 상생의 장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또한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또한 동시에 이 공론화를 통해서 특혜 없이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장 이전을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페이퍼 코리아 이전 과정을 통해서 이 동군산 발전 포럼이 이 시민단체가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필요성이 그 증명이 됐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공감대, 시민들의 공감대도 이루고 그리고 어떤 그 발전에 대한 명분 이런 것도 다시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특혜 의혹에 대한 어떤 경고, 경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럼으로써 페이퍼 코리아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페이퍼 코리아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 동군산 발전, 이 세군산 포럼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이 동군산 지역이었던 그 내흥동 지역에 신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안, 또한 페이퍼 코리아 이전 문제, 또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 관할권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그러한 결정의 부당성이라든지 또 사드 배치 반대, 그리고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슈도 만들어냈었고요. 또 군산 국제공항을 처음 페이퍼 코리아 세군산 포럼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지역의 현안 문제인 여러 가지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군산시의 교통망이 이대로 좋은가. 또한 군산 관광 발전 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또 지역의 교육 때문에 다 다른 데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행복한 교육도시 발전 방향처럼 다양한 정책에 대한 그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는 24일이죠. 또 이제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어떤 주제 그리고 토론 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제 주제는 군산 교육 변화의 길을 묻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으로 교육감이 바뀐 뒤에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에 군산에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학교를 지금 한 5개 정도를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짓고 학교 운동장들은 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뭐 인조잔디를 깔아서 운동하기 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어떻게 올릴 것이며 군산에서 교육하기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길을 지금 물을 수 있도록 패널은 군산에 있는 학부모 협의회 회장 또 군산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 뭐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대표 발제는 이제 교육감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서로 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우리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서고석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실효성, 어떤 대안의 어떤 현실성 이런 것들도 함께
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직접적인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주실 걸로 믿고 그 일을 또 우리 세군산 포럼이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군산은 현안 이슈들이 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역시 네. 현안 이슈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현안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금 뭐라 할까요? 걸림돌을 지금 네. 만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수상 태양광 건설이랄지 알리 백단지 네. 조성이랄지 또 이 중요하게 또 걸림돌이 되는 건 송변전 시설의 네. 구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상당 수준 추진이 돼서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세군산 발전 포럼에서도 이런 문제,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확실한 것은 없으면서 소문만 무성하게 불신을 안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나 자원 고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필수적으로 완수를 해야 되는 네.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산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미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은 지금의 이 기회를 이러한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빨리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에너지 생산단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련 개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한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실증 클러스터 구축이 지금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익이 투명하게 또한 관리를 하고 지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본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단지도요. 2차 전지 특구 관련해서 저도 2차 전지 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지만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2차 전지 사업의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단 입주 기업들은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적으로 또한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사업을 그냥 우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이 여기 군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마련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되겠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은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은 지역에 있는 인재를 의무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해서 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 발전 기금 조성이라든지 또 새만금에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학사고들 있잖아요. 네. 그런 화학사고 대비를 철저한 이런 안전관리 계획 등을 기업과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반드시 지금 마련이 되어야 입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산업 네. 특구 문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정책들을 지금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 특구도 기업들이 지금 투자 협약을 맺어놓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네. 이렇게 지금 조 단위로 이렇게 투자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개 보면 중국과의 합작 투자입니다. 거의 50대 50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 투자자들이 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문제가 이 한국 이 대기업들만 가지고 이 실제로 공장을 만들고 실제로 투자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도의원이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에게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특자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라. 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러한 2차 전지단지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다시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엇을 해줘야 신속하게 기업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도 마련하고, 전북도의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자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역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새만금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새만금 문제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 행정권 관할입니다. 특히 이제 김재 씨가 꾸준히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뭘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김재 씨 반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에 대한 해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지금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네 땅이네 내 땅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새만금 사업도 사실상 현 정부에 와서 전면 중단이 되거나 재검토되거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다투는 것 또한 참 새만금 사업을 발목을 잡는 그러한 한 일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행정력 낭비도, 또한 소송에 대한 그런 예산 낭비도,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분위에서 결정하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조정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을 빨리 봉합을 하고, 특별자치단체를 우리가 뭐 김제, 부안, 군사 이런 통합시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하루 빨리 출범을 앞당겨서 새만금 개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협치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자치단체마다 이 관계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새만금의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이 새만금의 행정 관할권, 이런 문제도 좀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세군산 발전 포럼이 여러 가지 그 포럼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의 그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18주년 기념으로 교육에 관한 그런 포럼을 하는 것은 우리 군산에서도 교육을 받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있다. 교육 때문에 떠나지 말고 군산에 좀 정주해라. 네. 그러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지금 군산이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출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나고 자란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을 지자체가 우선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새만금 2차 단지에 지금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하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른 데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도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주 인구의 그런 한계에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생활 인구나 아니면 관광 인구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 몇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군산에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1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체류를 하면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네.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인구 모델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군산 포럼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관심을 네. 갖고 지금 대안 그리고 네. 어떤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뭐 군산의 현안 문제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도의회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네. 이 윤리특위가 참 의원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죠. 뜨거운 이슈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민들이 이제 도의원들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랄지 그리고 도덕성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할 때마다 윤리특위에 대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감도 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면 누구나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러한 청렴에 대한 또한 윤리에 대한 이러한 도민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매년 그 결과도 공개를 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윤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어떤 잘못은 없는지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윤리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징계나 심사의 역할도 있지만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고 또한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찬도 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일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윤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아야 네. 의회 윤리가 제대로 서는 네.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군산 발전 포럼 회장으로서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군산은
대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지역의 크고 작은 위기들, 그때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둘씩 극복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군산 발전 포럼, 세군산 포럼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회장이 맡고 있는 세군산 발전 포럼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랄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랄지 신산업의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군산에 세군산 발전 포럼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세군산 발전 포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